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맞아요. 몰디브, 발리, 태국 등 따뜻한 나라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극한의 체험이 가능한 곳은 어때요? 예를 들어 아무런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지구의 아름다운 곳으로요. 준비하세요. 우리는 다나킬 디프레션으로 떠날 거예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벼운 옷을 준비하세요. 다나킬 디프레션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겨울일 때는 평균 온도가 40도나 돼요. 여름에는 더 더운 60도고요. 대단하죠? 에티오피아의 북쪽 경계에 걸쳐있는 도시 메켈에 도착합니다. 현대 문명의 덕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 이후로는 황량한 사막과 산맥을 넘어 지구에서 가장 저층으로 알려진 곳 중 하나로 해수면보다 127m 낮은 곳에 위치한 아파르 상중 접합점을 지날 거거든요. 이 깊은 구렁 안에는 산을 뿜어대고 형형색색의 소금 광산이 펼쳐진 간헐 온천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소름 돋으면서도 신비로운 다나킬 디프레션이 있습니다. 가장 황량한 장소로 가는 동안 아파르라는 부족의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됩니다. 한간에는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역사가 긴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집트인의 조상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르 부족 마을은 뜨거운 파운데이션 구렁에 진입하기 전 마지막 쉼터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현대 문명을 등진 채 그들의 방식과 관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이 사는 곳은 다나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마을은 국가의 관리를 받는 곳이 아니고 마을도 정부의 도움 없이 모든 걸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밀가루 케이크와 채소를 주식으로 삼고 염소를 기르며 오두막에 살고 별이 가득한 밤을 보며 잘 수 있어요. 정말 낭만적이에요. 변기통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듣기만 해도 고달픈데요. 문명과 연결된 유일한 접점은 이 지역을 지나는 낙타 캐러밴입니다. 원주민들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친절하지만 만약 이곳에 가길 원한다면 지역 가이드와 경호원들을 대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에티오피아산 토르티아를 간식으로 맛봤으니 계속 여행을 떠나볼게요. 바로 다나킬 디프레션의 중심부를 향해서요. 그리고 장담컨대 이곳에 도착하면 다른 행성에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화성이요. 여러분이 걷는 땅엔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의 신발 발바닥에서 알록달록한 소금 알갱이와 노란색 황새녹 그리고 이산화망간이 검출될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은 독성을 지니고 있죠. 호수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갈색으로 된 산을 함유하고 있고 소금이 너무 많아서 이상한 모양으로 바닥과 바위에서 자라납니다. 멀리서 보면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간헐 온천은 황산을 모든 것에 뿜어대고 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 매우 해로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곳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국제과학자 단체가 이곳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고온과 높은 소금 및 중금속 함유량은 다나킬 디프레션을 지구에서 생명이 존재하기 가장 어려운 장소로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곳에서 챙겨온 토양 샘플을 특수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새로운 미생물을 발견했어요. 이 박테리아는 나노 입자 정도의 크기로 공 모양을 하고 있고 소금 미네랄 안에서 서식합니다. 이곳의 자연적 환경은 화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발견은 화성에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주 생물학자들에겐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발견은 생명의 기원과 다른 행성들에 대한 이해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 발견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분자 관찰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그들은 새로 발견된 박테리아가 연구소 내 감염이나 다나킬 계곡에 온 관광객들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를 개시했고 다나킬에서 아무런 활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미생물을 찾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물의 마그네슘 함유량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세포가 붕괴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 함유량이 너무 낮은 반면 소금 함유량은 너무 높아요. 화학 원소만 자꾸 나와서 머리 아프죠? 즉 이런 환경에선 분자가 적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생명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요. 더 정밀한 분자 분석을 통해 새로운 미생물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나킬 계곡은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여겨질 거예요.
박테리아와는 달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다나킬 계곡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은 소금을 채취합니다. 신식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노동으로 말이죠. 막대기와 호스로 소금을 채취하고 블록에 저장한 후 낙타에 실어서 도시로 이어지는 고대 루프를 따라 산맥을 돌파하며 운반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소금은 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저렴하죠. 그나저나 다나킬 디프레션 말고도 다른 행성의 환경과 비슷하거나 관광객들을 제외하고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지구에 있어요. 만약 극단적인 풍경과 오지를 좋아한다면 자세히 찾아보세요. 굳이 에티오피아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번 이젠.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는 커다란 분화구를 가진 화산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들 하나의 분화구를 이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청록색 호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색깔에 반하거나 특히 수영을 하면 안 돼요. 바로 물이 아니라 산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렇다면 미생물은요? 그곳에선 살 수 없어요. 여기엔 깡통을 집어넣어도 녹아내리거든요. 2번 카리브해 섬. 만약 휴양지와 오지 체험을 동시에 하고 싶다면 카리브해로 떠나세요.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지옥의 맛도 느낄 수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매콤한 향기가 느껴져요. 다량의 황이 함유된 호수에서요. 이곳에서는 항상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물의 온도는 자그마치 91도나 됩니다. 3번 데본섬. 캐나다에 있는 데본섬은 지구에 있는 생명이 살지 않는 곳들 가운데 가장 큰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들끓는 용암이나 산을 뿜는 온천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의 황량한 사막은 화성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요. 이곳에선 사람들이 화성에 오래 거주하게 될 경우에 적응력을 시험하기 위한 호튼마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4번 레이크 이스트. 북극에는 빙판 아래로 약 4km 지점에 숨겨진 호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호수는 1500만에서 25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과학자들이 드릴로 얼음을 뚫고 이곳에 물을 얻어 실험했고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박테리아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두꺼운 얼음 밑에서 새로운 미생물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5번 미스터리 스팟. 여러분, 끔찍하고 황량한 사막과 호수만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굉장히 특이한 장소로 가볼게요. 중력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산타크루즈에 위치한 숲은 아주 신비로운 곳입니다.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불려요. 이름 그대로죠. 이곳은 직경 45m로 되어 있고 물리의 법칙에 반하며 아직도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 이곳에서 중력과 높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곳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위로 향할 거예요. 뒤로 떨어지려 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곳의 잘못된 중력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서 있게 만들 거예요. 야생동물과 새들은 이곳을 우회해서 가고 사람들은 자주 어지럼증을 느껴요. 어떤 이들은 미스터리 스팟을 자연적인 이상현상이라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외계인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번 주말에 떠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기긴 했네요.